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비록 저희가 세미나를 통해 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하는데 코로나19라는 이 위기 때문에 저희가 비록 각자의 위치에서 따로 있기는 하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심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평범한 가정 주부였습니다. 남편 혼자 외벌이였고요. 평범한 삶이었지만 부자가 되고 싶었고 일반 직장 생활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남편은 개인적으로 부동산 자격증을 따고 조금 더 남들과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부동산 일을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건 우리가 더 뛰면 뛸수록 더 사업을 키우면 키울수록 이 일이 저희에게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가정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살고 살다가 결국에 망했다라는 이름표를 들고 저의 고향인 충청북도 청주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저희 친정집이 가깝다 보니까 친정집을 자주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났던 게 애터미 제품입니다. 저희 친정엄마께서는 애터미 제품을 애용하고 있던 소비자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희한테 애터미가 어쩌고 저쩌고 애터미에 가면 박한길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하면서 자꾸 애터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저희 남편이 답답한 나머지 아무리 자기가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본인이 직접 애터미 세미나에 달려간 겁니다. 애터미 세미나에서 갔더니 박한길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정말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소비자는 몰려오고 그 몰려온 소비자들이 멤버십화가 돼서 이 회사가 널리 알려지게 되면 그 멤버십화를 구축한 어느 한 소비자들도 작게는 작은 소득에서 많게는 성공자도 될 수 있는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들은 저희 남편이 정말 저렇게만 하신다면,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만 애터미가 진행된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듣고 왔던 저희 남편이 저에게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애터미를 해보려고.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저희 친정엄마를 앉혀놓고 장모님 해모임도 드시면 안 된다, 화장품도 쓰지 말아라, 다단계는 나쁘다 이렇게 얘기했던 남편이었는데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본인이 선택을 했던 그 도구를 하겠다는 굳은 의지 때문에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애터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애터미를 하겠다고 왔다 갔다 하던 남편이 그렇게 외쳤던 성공, 그렇게 외쳤던 돈, 그렇게도 무던히도 외쳤던 부자,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바가지를 박박 긁었습니다. 거봐 여보, 당신이 무슨 성공자야, 당신이 무슨 부자야, 그냥 하던 부동산이나 열심히 해서 우리 이대로만 잘 살자.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요 듣다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 민영아, 다 좋으니까 너도 세미나 한 번만 가보자. 정말 기가 얇았던 저는 그 길로 세미나를 달려갔습니다. 그 세미나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이뤄지고 있었던 석세스 세미나였습니다. 그때 우리 박한길 회장님께서 균형 잡힌 삶과 인생 시나리오라는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회장님께서 0세부터 100세까지 우리의 인생을 그래프로 그리시면서 노후라는 부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저는 32살, 저희 남편은 36살이었습니다. 30대의 젊은 부부가 간절히 원했던 게 뭐였을까요? 잘 사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32살 제 나이에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고 앞이 너무 캄캄한 거예요. 근데 그때 번뜩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저희 친정 엄마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왔었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이대로만 간다면 우리 친정 엄마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 텐데 너무 두렵게 시작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빠, 나 애터미 좀 알아보고 싶어. 그 세미나 나 좀 데리고 다녀줘. 그래서 제 남편 따라 그 길로 세미나를 다니고 센터 프로그램에 이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쯤 지났을까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저에게 남편이 질문을 합니다. 민영아, 애터미 들어보니까 어때? 알아보니까 어때?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오빠,
이 애터미는 내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 이거는 당신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뱉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길로 저희는 의지하지 않았지만, 의도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부부 사업자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희망을 가득 안고 열정 가득히 두 부부가 현장을 열심히 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다고는 알렸는데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희에게 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듯이 주었던 키포인트가 뭐였냐면 바로 이 오토 판매사라는 강의였습니다. 우리가 애터미에서 늘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오토 판매사가 시작이다. 오토 판매사가 되면 성공이 다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첫 번째 목표는 하나, 오토 판매사가 돼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애터미에서 오토 판매사를 목표로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뭔지는 알고 있으신 거죠? 자, 오토 판매사라는 건 우리가 끝까지 가져가야 될 첫 번째 목표이자 마지막 목표라는 겁니다. 왜 오토 판매사가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렇게 저희도 역시 세미나를 꾸준히 듣고 지속적으로 듣다 보니까요. 그 안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했던 강의들이 뭐였냐면 성공의 8단계라는 순서대로라는 강의였습니다. 인생 시나리오 완성의 키, 모든 성공자들의 공통 노하우, 성공의 8단계. 자,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그거 이행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성공의 8단계를 순서대로 해야 할 이유들이 뭐냐면 가장 내 마음에서부터 그게 정립이 돼야지만 결단도 이뤄질 수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며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자신감으로 우리가 초대도 할 수 있고 그 초대를 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애터미란 사업이 이런 사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스킬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는 누군가와 상담도 할 수 있고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한다면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본이 돼야지만 복제가 되어서 나와 같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비로소 오토 판매사라는 성공의 길이라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공의 8단계 순서 중에 1번은 꿈과 목표 설정, 2번은 결단, 3번째 명단 작성, 4번째 초청, 5번째 사업 설명, 6번째 후속 관리, 7번째 상담, 8번째 마지막 복제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애터미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목표 설정과 결단이라는 거였습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어느 한 사람 만나서 소비자를 구축하는 그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알았어요.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막 제품 잘 파는 아줌마도 아니었고요. 이빨이 좋아가지고 막 사업 설명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내가 자신 있는 거 하나만큼은 끝까지 외칠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 하나만큼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의 목표였고 결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1번이 뭐였냐면요. 목표 설정과 꿈 설정이었습니다. 자, 제가 애터미에 처음 세미나 왔을 때 회장님께서 강의를 목 터져라 하시는데 그때 외쳤던 게 우리의 꿈, 우리의 목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처음에 설정했던 그 꿈,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정말 멋지게 키우고 싶었고요. 양가 부모님 아직도 젊으시니까 정말 남은 인생 멋진 노후를 내가 해드리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인생 정말 김민영이라는 나의 인생을 멋지게 펼치고 싶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꿈이었고 마지막 꿈이었습니다. 그 목표 설정을 해야 그 꿈을 정확하게 시각화시켜야 우리가 그거를 이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애터미를 전달하고 판매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세상 일을 하다 보면 항상 하기 싫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가 늘 포기하는 이유는 그 단 하나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더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오토 판매사라는 꿈을 꾸고 열심히 달려가긴 했지만 혼자 할 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성공해야 할 이유가 있었고 부자가 되고 싶을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이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판매만 하면 돼. 열심히 알리기만 하면 돼. 그것만으로는 저희가 버틸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애터미를 전달하는 이유가 있고 명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이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소비자에게 갔을 때, 그들이 그걸 썼을 때
쓰는 거에서 끝남이 아니라 그 씀으로 인해서 누군가로부터 소개를 받고 소개를 받다 보면 나 같은 소비자도 애터미를 통한 수당 발생이 된다는 것을 느껴야 이 사람들이 다름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애터미의 상대적인 마켓이 아니라 절대적인 마켓이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도 결단이라는 걸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공의 8단계에서요. 이번 결단은요. 애터미를 시작하는 게 결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터미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거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결단이라는 부분을 하다 보면 그 안에 무수히 많은 것들이 부딪히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3가지만 가져가면 됩니다. 첫 번째, 주도적으로. 두 번째, 긍정적인 생각으로. 세 번째, 대가 지불을 치룰 마음을 가지면 이 모든 것들은 해결된다는 겁니다. 자, 주도적. 뭐가 주도적일까요? 나 애터미 시작했어. 애터미로 성공할 거야. 이것만으로 되지 않겠죠. 저 역시도 저희 부부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면서요. 시댁 부모님이 아시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전화 오셔가지고는 친정아버지는 호적을 파라 그러고 시아버지도 호적을 파라 그러고 시어머니는 갔더니요. 얼마나 눈물을 쏟고 오셨는지 머리에 하얀 띠를 묶으시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릎 꿇고 저희 예쁜 아들 하나 안기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부부가 기필코 성공해서 어머니, 아버님 평생 편하게 살게 해드릴게요. 저희의 목표 중에 하나가 양가 부모님의 노후를 모든 걸 책임지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 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다른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좋은 제품 싸게 팔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을 주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런데 이것들아 생각을 해봐라. 내가 지금 당장은 니네들한테 치약하나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코앞에 가면 슈퍼고 코앞에 가면 마트인데 누가 니네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하겠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애터미 사업을 해봤던 분들은 어떠신가요? 처음에야 억지로 준 걸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은 걸 준 것 같았지만 결국 그 소비자들이 써보고 느낀 바로는 야, 이런 제품 정말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싸? 퀄리티는 백화점인데 가격은 마트야? 소비자들이 감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왕의 일을 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하는 게 훨씬 효과도 좋고 결과도 좋더라는 거죠. 내가 물건 들고 갔더니 뭐 나는 안 사요. 난 필요 없어요. 그게 과연 우리의 대가 지불일까요? 아니요.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는 게 우리의 대가 지불인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우리의 대가 지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토 판매사가 가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소비자 구축이라는 거죠. 자, 우리 오토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제품 전달만으로? 아니요. 오토 소비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갖다 주고 오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애터미라는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이 좋은 제품이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고 이득도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 구축하는 데 있어서 쉬운 일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안에서 전달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서 다시 나에게 소개를 주기까지는 우리가 시간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한 번, 두 번, 세 번 가보고 안 사면 또 안 가고 한 번, 두 번, 세 번 갔는데 한 개, 두 개 사주면 거기서 머무르고 일회성의 소비자를 너무 많이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일회성의 소비자를 만드는 일이라면 영업왕인 다른 길로 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 애터미는 소개로 인한 그 멤버십화들로 인해서 그 매출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오토 판매사라는 그 자격을 부여하는데요. 이 소비자들은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네가 갖다 준 치약이 아니어도 나는 이마트에 가면 있고 네가 갖다 준 샴푸가 나는 아니어도 홈플러스 가면 있고 너무나 많은 곳에 애터미 제품이 아닌 생활 필수품들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줘야 될 건 뭘까요?
애터미에 대한 신뢰와 제품에 대한 제품력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그 소비자들에게 주입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왕이면 그 제품에 나의 꿈을 이야기하고 나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이 제품으로 인해 내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건지 이 제품으로 인해 내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까지 이야기하면 소비자들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애터미에서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오토 소비자를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직접 써본 제품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제품에 대한 특징과 뭔가 특성들을 내 감동 전달로 했을 때에 그들이 더 많은 감동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비자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제품을 써보고 활용할 줄 알고 그거에 대한 특징과 특성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그 상대방이 그거에 대한 신뢰를 갖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 전달에 대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곳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제품을 어떻게 전달하고 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품에 대한 전달을 할 때 기왕이면 이 사람들이 무슨 제품을 썼을 때 좋아할까? 그 제품에 대한 제품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뭘 썼을 때 가장 빠른 반응이 올 수 있을까? 자, 예를 들면 제 경험으로 보자면 제 친구 중에 한 명이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너무 없으신 분이 계셨어요. 자, 친구로서 옆에서 봤을 때 놀린 적도 있었지만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애터미 샴푸와 애터미 머리에 뿌리는 양모액을 제가 선물을 했습니다. 말은 선물이었죠. 자, 친구야, 이거 한번 써봐. 이 네 통을 다 써보고 만약에 네가 효과를 보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 너에게 환불을 시켜줄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요, 그 말에 확신을 갖고 써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 통도 안 썼을 때였을까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영아, 그거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아. 그러면서 분명히 샴푸와 양모액만 썼던 그 친구가요, 화장품도 주문하고 다른 여러 가지 제품들을 주문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죠. 애터미 제품은 이런 제품이야. 그러면서 연결하면서 이 기가 막힌 제품으로 인해 우리가 애터미라는 도구를 통해서 성공도 할 수 있다라는 리크루팅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그 친구가 그럼 이것도 줘봐, 저것도 줘봐. 여러 가지 제품들을 꾸준히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친정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주변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동적으로 소비자가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애터미에서 소비자를 만드는 일들이 그냥 인원수 늘리는 거에만 집중을 하면 너무나 힘든 일일 수 있겠지만 그 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소개권으로 인한 그 신뢰와 그 중심에 있는 그 소개권들은 절대 떨어져 나간 소비자가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는 뜨내기 소비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단골 손님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제품을 써본 것들로 인한 감동 전달을 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좋은 신뢰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오토 소비자를 구축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요, 이상하게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부업으로 시작을 하고 때로는 저처럼 전업으로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렇게 오토 판매사라는 그 위치까지 갈 때에는요, 우리가 처음 발판을 이렇게 소비자 한 분 한 분 구축해 나가면서 그 소비자들로 인한 그 신뢰와 이런 것들을 쌓아놓은 그들과 함께 애터미를 공유하고 서로 꿈을 나누고 우리가 비전 제시를 하면서 나아가는 일이 오토 판매사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오토 판매사가 되는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라는 겁니다. 네 인생에 만족해? 네가 꿈꾸는 인생 맞아? 오늘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마 제품 잘 파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분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매일매일 소비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매일매일 다녀도 한 명, 두 명에서 그치는데 혹시 그런 마음 갖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말 간절한 꿈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시각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박한결 회장님께서 무수히도 많은 시간 동안 이런 1박 2일 석세스 세미나 때 지금은 1박 2일은 아니지만 그 석세스 세미나 때 늘 말씀하셨던 인생 시나리오 작성과 이 모든 것들 내가 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시각화시켜라.
어디든지 붙여놓고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이 일을 해라. 저도 그걸 그대로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인생 시나리오 작성을 하는데요. 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 뭐가 하고 싶은 건지. 근데 지속적인 시스템 속에서 많은 성공자분들의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 강의들을 듣고 하나하나씩 이뤄내기 시작을 했고 하나하나씩 적어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정말 멋지게 살고 싶었고 풍요롭게 살고 싶었고 평생 돈 버는 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양가 부모님들, 정말 남은 인생 정말 죽을 때까지 정말 이 자식 김민영으로 인해서 멋지게 이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정말 없이 사는 부모 밑에서 어려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생각이 커 있고 꿈이 많은 아이를 키우고 싶다. 이 두 가지가 저에게 가장 간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고 싶었던 것들이 그렇게 무던히도 부동산을 오래 했었고 그전에는 자동차도 열심히 팔아왔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방 한 칸도 없었고 멋진 차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꿈이 있었어요. 집주인이 방세 내라고, 집주인이 집 빼라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작은 소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지하 주차장에 있는 집에서 살고 싶었어요. 너무나 낙후된 집들은요. 주차장이 없어요. 시동을 켜고 출근을 하면 도착할 때쯤 되면 따뜻해지는 그런 얼마나 작은 꿈이었을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게 가장 큰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의 꿈과 목표를 명확하게 적은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애터미에서 이야기하는 오토 판매사라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큰 힘이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적어나가고 이루다 보니까요. 오토 판매사 되기까지는 1년 남짓 걸렸던 것 같고요. 그렇게 집두절도 없이 정말 망한 인생만 살다가 양가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던히도 끌고 왔던 저의 그 처절했던 시간들이요. 불과 지금 현재 48년 만에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단칸방에 살던 저희 부부가요. 지금은 정말 큰 멋진 집에서 정말 식구들이 오손도손 잘 살고 있고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정말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던 저희 사랑하는 아들은 지금 멋진 나라 미국에서 본인의 꿈을 펼치겠다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가 부모님들 정말 어렵사리 정말 돈 버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 삶이었는데 저희 시어머님은 회사를 은퇴하시고 정말 지금의 좋은 집에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멋있게 살고 계십니다. 그 저희 친정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애텀이라는 도구는요.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회는 누구에게는 가지만 선택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부부가 잘했다는 건 오로지 선택 하나 했다라는 거. 애텀이란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자가 되고 싶었고 부자가 되고 싶었고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싶었다라는 거. 지금 제가 애터미를 만나서 딱 18년 되면서 딱 제 나이 40살이 됐습니다. 제가 애터미 시작하면서 또 하나 적었던 인생 시나리오 중에 내용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내가 애터미 통해 성공을 하면 내가 40살 이전에 모든 걸 끝내놓겠다.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를 모든 걸 끝내놓겠다. 근데 그게 이루어졌을까요? 네, 보시다시피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단연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앉아 계신 그분들의 이 머릿속에 나의 꿈이, 나의 목표가 생생하게 꺼진 것을 인생 시나리오로 적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인생 시나리오 작성이 우리의 완성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나도 모르게 정말 내가 꿈꿔왔던, 내가 희망차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날들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믿어 의심치 마시고요. 때로는 맹목적 믿음이요, 나에게 엄청난 기회를 갖다 줄 수 있고 엄청난 꿈을 이뤄둘 수도 있습니다. 그거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하실 때 꼭 인생 시나리오 작성 꼭 하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모든 삶을 애텀이란 도구를 통해서 원하는 삶을 사는 그 멋진 인생을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